지은이 이광호.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저자는 인생이란 자전거를 타는 것이라고 한다. 결코 내릴 수 없는 인생의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밟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멈추고 결국 쓰러지고 만다. 그래서 잠시라도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오늘을 산다는 저자는 말랑말랑한 절대상식을 세상으로 떠나보내며 이렇게 변을 썼다. 끝없이 펼쳐진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넬 때 필요한 것은 많다. 하지만 사막이라는 것을 꼭 건너봐야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침반과 물은 꼭 챙겨야 할 것이다. 아무리 부지런히 발을 옮겨 놓아도 방향이 틀리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더라도 끝까지 가려면 갈증을 해소할 물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바로 나침반과 물과 같은 상식들을 한 묶음 엮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영원한 영혼 프리터인 저자가 쓰고 엮은 책으로는 마음을 확 사로잡는 화술, 센스 있는 여성들의 성공 화술, 유쾌한 심리 처세술 등이 있다. 처세술. 알쏭달쏭한 절대상식.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양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긴다. 그리고 궁금증을 풀고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지식을 탐구하려는 순수한 욕구로부터 시작된 이런 수집 작업은 많은 경우 또 다른 호기심을 낳고 마침내 폭넓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모든 상황들을 대비하여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책에서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반드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알짜 지식들을 담았다. 정보의 홍수로 비유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을 숙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가령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인터넷에 넘쳐 흐르는 많은 정보 중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많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상식,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분별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좀 더 쉽고 빠르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지식이라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 진짜 정보를 찾아보자. 코끼리와 쥐가 단식을 하여 죽게 되면 누가 먼저 죽을까? 코끼리는 몸집이 크니까 축적하고 있는 영양분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단식을 해도 쥐보다 오래 살 거야. 쥐는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또 신바 자꾸 어디서 오줌을 싸? 응?
언뜻 생각하면 코끼리와 쥐가 단식을 해도 각각 더 오래 사는 방법이 있을 것만 같다. 생물은 대부분 몸이 클수록 오래 살지만 코끼리보다 사람이 더 오래 사는 등 예외적인 생물도 많다. 이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끼리와 쥐가 단식을 했을 때 먼저 죽는 것은 쥐다. 예를 들어 1kg의 뜨거운 쇠구슬과 그것을 1g의 쇠구슬 1000개로 나눈 것이 식는 속도를 보면 작은 구슬이 훨씬 더 빨리 식는다. 몸집이 작은 생물일수록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신진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체온을 유지할 수 없다. 단식을 하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게 되고 몸집이 작아 빨리 그리고 자주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쥐는 코끼리에 비해 빨리 죽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먼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왜 매일 청소를 해도 먼지가 생기는 걸까? 먼지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집안을 청소하는 것은 꽤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먼지는 고체나 액체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다. 크기가 아주 작고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돌며 바람에 따라다닐 수 있다. 집안에 먼지가 많으면 먼지 속에 들어있는 해로운 세균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고 기관지가 약해지는 등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나 먼지가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먼지 입자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내는 저녁노을, 공기 중에 수증기와 먼지가 응결하여 만들어지는 비나 눈이다.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보지 못하는 것은 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비나 눈이 내리지 않으면 지구는 물이 부족하게 되어 생물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 욕구를 부추기는 백화점의 전략. 백화점의 정문으로 들어서면 가까운 곳에 위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는 정문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인데 그 까닭은 나갈 때 매장을 한 바퀴 더 돌게 하여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매장은 지하 또는 맨 위층에 있는데 이것은 그 매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매장을 거치게 하여 동반 매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할인전, 2월 상품전, 교양 강좌, 이벤트 등은 보통 맨 위층에서 연다. 그것은 목적이 뚜렷한 고객이 맨 위층에 올라갔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백화점 내에 흐르는 음악은 대부분 경음악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가사를 따라 노래를 부르는 것 대신 쇼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왜 미인을 보고 침을 흘린다 라고 표현할까? 침 분비 촉진은 자율신경, 특히 부교감신경의 자극을 통해 일어난다. 음식은 침 분비를 촉진하는 자극 중 가장 강한 자극제다. 특히 신맛은 침을 분비시키는 강력한 자극이 된다. 한편 음식의 맛과 상관없이 음식물이 입에 닿는 것만으로도 침이 분비된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침이 분비되는 것이다. 음식물을 생각하거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되어 침이 나오는데 그것을 맛보았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건반사에 의한 치매 분비며 성적으로 흥분이 된 상태에서도 자율신경 계통이 자극되어 침이 분비된다. 미인을 보고 침을 흘린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원숭이의 엉덩이는 왜 빨간 걸까? 원숭이는 얼굴도 빨갛고 엉덩이도 빨갛다.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가 너무 하얗기 때문에 피의 색깔이 그대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원숭이의 엉덩이 피부 역시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그 안을 흐르고 있는 피가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수돗물에서는 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일까? 수돗물은 주요 성분이 염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냄새가 난다. 염소는 열에 약한 성질이 있으므로 냄새에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뚜껑을 덮지 않은 채로 5분 정도 끓인 뒤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머리빗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 머리빗은 아주 오랜 옛날 인류가 시작될 무렵부터 사용되어 왔다. 스위스의 호수 주변에서 뼈, 나무, 뿔 등으로 만든 머리빗이 발견됐으며 이집트인은 상아, 흑단나무로 머리빗을 만들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원시 민족은 대나무, 야자줄기, 물소의 뿔을 이용해서 빗을 만들었으며 로마의 폐허에서는 상아로 만든 소형빗이 발견되었다. 장례식 때 가족들은 왜 상복을 입을까? 가족 가운데 누군가 죽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상복을 입어 죽은 이에 대한 애도와 존경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학자가 있다. 그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죽은 이의 넋이 가까운 사람의 넋도 저승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수단으로 변장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변장이 지금의 상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어떤 종족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몸에 흙을 묻히거나 풀 등으로 온몸을 덮어버리는 등 변장을 하고 있다. 유효기간이란 정확히 어떤 기간을 말할까? 식품, 화장품 등에 꼭 명시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효기간이다. 흔히 적혀있는 유효기간 안에 모두 먹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유효기간의 정확한 의미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 방법대로 보존했을 경우 맛에 변질 없이 먹을 수 있는 기한이라는 뜻이다. 이 말대로라면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안전한 식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봉된 식품은 유효기간 전이라도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효기간 안에 모두 먹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유효기간의 정확한 의미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 방법대로 보존했을 경우 맛에 변질 없이 먹을 수 있는 기한이라는 뜻이다.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열리는 병마개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마개 부분에 꿀이나 잼 같은 내용물이 붙어 굳었거나 병마개를 너무 세게 돌려 닫아서 잘 안 열릴 때는 수건으로 마개 부분을 감싸고 돌려보아도 별로 효과가 없다. 안 열리는 병마개 때문에 손이 빨갛게 되도록 힘쓸 필요 없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마개를 돌리면 의외로 쉽게 열리고 고무줄을 병마개에 몇 겹 감은 다음에 돌려도 잘 열리기 때문이다. 또한 뜨거운 물에 마개 부분을 담가 놓았다가 열어도 잘 열린다.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 통화하기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좋은 방법은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 통화하기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혹은 도로 주변은 시끄러워서
전화통화하는데 애를 먹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휴대전화기를 귀에 너무 가까이 대면 전자파 때문에 몸에 해롭다. 우선 안테나가 있는 휴대전화기라면 전자파를 줄이기 위해 안테나를 최대한 길게 뽑은 뒤에 통화하고 한쪽 귀를 막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대신 자기 휴대전화의 송화기를 손으로 막으면 상대방의 말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겨울날 자동차 앞유리가 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추운 날 자동차의 앞유리가 얼면 앞유리를 향해 히터의 따뜻한 바람을 쐬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경사각을 따라 천천히 얼음을 밀어내면 잘 떨어진다. 겨울에는 차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김이 서리게 되는데 에어컨을 잠시 켜놓으면 차창의 김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주차할 때 신문지로 앞유리를 감싸듯이 덮어놓으면 어느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차 열쇠 구멍이 얼었을 때는 열쇠를 불에 달구어 구멍에 넣으면 쉽게 열리며 차 가장자리 고무의 문은 물기가 얼었다면 주먹으로 문을 몇 번 두드리기만 해도 차 문을 쉽게 열 수 있다. 심한 입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 입냄새가 나는 원인으로는 간장, 위장, 호흡기 질환, 치아 질환, 세균 등이 있다. 세균에 의해 나는 입냄새는 설탕물로 입안을 자주 헹구는 것이 좋다. 세균은 유산균에 약하므로 설탕물이 입안의 유산균을 증식하고 활성화시켜 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간장에 문제가 있어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국화꽃 20송이에 물 4컵 정도를 부어 약 15분 정도 달여서 마시는 것이 좋다. 자동차의 경고등 표시는 무슨 뜻일까? 운전을 하는 도중에 오일 경고등이 켜지면 우선 시동을 끄고 엔진 오일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오일이 부족하면 보충하고 오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경고등이 고장난 것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체크하자. 충전 경고등은 전기량이 부족하거나 펜벨트가 끊어졌을 때 켜지므로 이것도 주의해서 보는 것이 좋다. 엔진 경고등은 엔진의 전자나 배기가스에 문제가 있을 때 켜진다. 자동차에 이런 경고등들이 하나라도 켜지면 무시하지 말고 꼭 체크해보거나 수리해야 한다. 콘택트 렌즈를 떨어뜨렸을 때 쉽게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콘택트 렌즈를 떨어뜨렸을 때 쉽게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콘택트 렌즈는 투명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뜨리면 눈에 띄지 않아 찾기가 힘들다. 집 밖에서는 찾기가 어렵겠지만 집 안에서라면 떨어뜨린 콘택트 렌즈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진공청소기의 흡입구에 스타킹을 씌우고 입구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줄로 묶은 다음 렌즈를 떨어뜨린 곳 주변을 흡입해보면 스타킹에 렌즈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콘택트 렌즈뿐 아니라 바늘을 떨어뜨렸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수도관이 얼어서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추운 날 수도관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일이 생기곤 한다. 수도관이 얼어서 터졌을 때는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를 하기 전까지 물이 계속 새므로 물을 낭비할 수 있다. 이때 물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수도꼭지를 잠근 뒤 물기를 잘 닦고 비닐 테이프를 터진 자리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곳부터 감는다. 그리고 터진 자리를 지나서도 더 감아주고 터진 부분은 더 두껍게
더 두껍게 감는다. 물이 새지 않도록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수리를 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있다. 신문을 잘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문에서 원하는 기사를 오려 스크랩하는 스크랩북 종이는 스크랩북은 종이의 가장자리 색깔이 변할 염려가 있고 부피가 큰 반면 포켓 앨범에 스크랩하면 이런 단점들이 없다. 대신 스크랩북보다 포켓 앨범의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가장 저렴한 포켓 앨범을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신문 혹은 잡지에서 오린 기사를 오린 뒤에 제목이 전면에 나오도록 사진 크기로 접어 포켓 앨범에 끼워 넣으면 종이의 색이 변할 일도 없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포켓 앨범을 여러 개 가지고 정보의 종류대로 분류하면 나중에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다. 필요한 기사를 쉽게 찾으려면 기사의 색인을 만들어 두거나 자주 찾아보게 될 기사는 따로 모아두는 것이 좋다. 또는 필요한 정보가 있는 페이지에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쉽게 찾으려면, 찾아보게 될. 나무와 철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 나무 1톤과 철 1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질문을 받는다면 언뜻 생각했을 때 철 1톤이 더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나무 1톤과 철 1톤 무게를 달았을 때 더 무거운 것은 나무 1톤이다. 물체는 공기 중에서 단 무게와 물에서 단 무게가 다른데 액체 상태든 기체 상태든 물체는 부력의 작용을 받는다. 공기 중에서 단 물체는 공기의 부력의 작용을 받아 무게의 일부분을 잃게 된다. 나무의 실제 무게는 나무 1톤 플러스 나무와 같은 최적의 공기 무게고 철의 실제 무게는 철 1톤과 철과 같은 최적의 공기 무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X선은 무엇일까? X선은 흉부를 찍는 엑스레이 사진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X선은 몸을 뚫고 필름의 그림자를 나타낸다. 필름에는 김광제가 발라져 있고 필름에는 감광제가 발라져 있고 이것이 필름처럼 현상되면 X선이 통과하지 못한 뼈와 같은 부분은 그림자로 나타나 하얗게 보인다. 바퀴의 모양이 울퉁불퉁한 까닭은 무엇일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바퀴를 보면 매끈하지 않고 모두 울퉁불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바퀴의 울퉁불퉁한 면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만약 바퀴가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다면 공회전하게 되고 미끄러지게 될 것이다. 술을 마시고 나서 목욕을 하면 술이 깰까? 술을 가볍게 마셨을 때 목욕을 하면 술을 깨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목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심장이 무리를 느끼고 심각한 경우 뇌출혈의 위험도 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 목욕을 꼭 해야 한다면 술자리가 끝나고 난 뒤부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틈을 두고 나서 해야 하며 따뜻한 물과 찬물을 번갈아 가며 목욕을 하면
술을 깨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미지근한 물에 정종 한 잔을 부은 뒤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술을 마시고 난 뒤에 느끼는 피로를 풀 수 있다. 술을 가볍게 마셨을 때 목욕을 하면 술을 깨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목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